안녕하세요. 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었고 깨달았던 게 많았고 또 재준 작가님을 알게 되었던 공황 시절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공황 증상을 느꼈던 건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제가 24살 때였어요. 그날은 대학교 강의실에서 발표를 하던 날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예전부터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걸 꽤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유난히 긴장이 많이 됐어요. 앞에서 친구들이 발표를 너무 잘하는 걸 보니까 괜히 위축되고 나도 잘해야 하는데 라는 압박감이 들기 시작한 거죠. 제 순서가 돼서 대본을 읽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불안이 확 밀려왔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말 그대로 패닉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순간 강의실 밖으로 당장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고 식은땀이 흐르고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그 모든 게 단 몇 초 안에 몰려왔고 결국 거의 정신을 놓은 상태로 발표를 마쳤어요. 그땐 이게 공황 증상인지도 몰랐고 도대체 왜 이러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혼자 방 안에 누워서 발표 공포증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공황장애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 영상에서 설명하는 공황 발작의 증상들이 발표날 제가 겪었던 증상과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나도 공황장애인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리면서 그때 제 첫 공황 발작을 제대로 겪게 됐어요. 제가 공황장애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공황 발작 그 증상 자체였어요. 처음 겪었을 때는 15분 가까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나고 이걸 내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정말 컸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더 힘들었는데요. 공황 발작 이후 2, 3개월 동안은 매일 아침마다 심장이 너무 뛰어 불안함에 잠에서 깼고 하루 종일 혹시 또 발작이 오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에 시달렸어요. 그 불안 속에서 매일을 보내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많은 검사와 치료를 받았어요. 공황 발작을 처음 겪은 다음날 저는 바로 내과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요. 검사 결과는 아무 이상 없음 건강하다였고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정신과 진료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공황장애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됐죠. 근데 그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나아야 한다는 조급함이 생기면서 그 강박이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것도 너무 무서웠어요. 혼자 있다가 또 발작이 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근처 친척 이모 집으로 가서 이모와 함께 지내기도 했고 거기서도 또다시 정밀검사를 받았어요. 정신과도 추가로 가봤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내과 2곳, 정신과 2곳, 총 4곳을 다녔네요. 그 중에 마지막에 찾아간 병원은 꽤 유명한 정신과 선생님이 계신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제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게 됐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 당시 유튜브에서 약을 먹으면 금방 나아진다는 말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그걸 철석같이 믿고 빠짐없이 약을 챙겨 먹기 시작했죠. 약 이름은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공황장애에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대표적인 약들이었고 심박수를 줄여주는 약도 함께 있었던 게 기억나요.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약 부작용이었어요. 약을 먹으면 더 예민해지고 양쪽 팔이 미친 듯이 저려오는 느낌이 계속됐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또 인터넷을 찾아보고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서 그래,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먹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버텼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약을 꾸준히 먹었는데도 불안감은 그대로였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또 나는 문제가 있어서 약을 먹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제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신과에 가서 선생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약이 효과가 없어요. 팔도 너무 저리고 여전히 불안해요. 그랬더니 그럼 약을 더 강한 걸로 바꿔드릴게요. 대신 조금 더 졸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정말 머리를 탁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마음속으로 이러다가 나는 약에만 의존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계속 약만 먹다가 나 진짜 바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병원을 나오자마자 바로 옆에 놓여있던 작은 쓰레기통에 제가 먹던 약을 전부 버렸어요. 그 순간 이제 스스로 해보자.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과 정신과 치료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날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당시 제 주변에서 공황장애를 겪다가 회복된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약을 끊은 뒤부터 상태가 나아지기 시작했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믿고 결국 스스로 이겨내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보다 부작용 때문에 더 이상 약을 먹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요. 공황장애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유튜브에 있는 모든 공황장애 관련 영상을 다 찾아봤어요. 정말 더 이상 볼 게 없을 정도로요. 그만큼 간절했어요. 제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의사들은 약을 먹으라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산책해라, 명상해라, 감사일기를 써봐라. 조언도 정말 다양했어요. 저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제 안의 불안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답답함은 여전했고 절망감도 점점 강해졌어요. 그러던 날 우연히 재준 작가님
작가님의 영상을 보게 됐어요. 처음 그 영상을 봤을 때 나랑 같은 증상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그게 큰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들을 계속 보기 시작했고 저도 모르게 그 영상들을 붙잡고 버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먼저 재준 작가님께 연락을 드렸고 공황장애 무료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저에게 가장 큰 전환점은 공황장애는 절대 큰 병이 아니다. 누구나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증상이다 라고 말해주는 재준 작가님의 말이었어요.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는 빨리 고쳐야 한다. 초기 대응이 너무 중요하다. 마치 엄청나게 무서운 병처럼 다뤘었는데 그게 저를 더 압박하고 불안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재준 작가님은 정말 가볍게, 담담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게 저에게는 너무 큰 힘이 되었고 제 안의 불안을 진짜로 내려놓을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재준 작가님이 해주신 이야기 중 가장 큰 위안이 되었던 부분은 바로 이거였어요. 공황장애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 단순한 문장이 저에겐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공황장애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 왜 특정 상황에서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그 과정들을 정말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 내용을 듣고 나니까 이전까지 너무 막연하고 무서웠던 증상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우리가 흔히 느끼는 그 불안 증상들은 단순히 불안하다는 감정에 따른 신체 반응일 뿐이었어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절대 치명적인 질병이나 심각한 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불안은 나쁜 감정이 아니다. 이 말도 정말 크게 와닿았는데요. 불안은 우리 몸이 위험을 감지하고 나를 보호하려고 보내는 신호일 뿐이고 기쁨이나 슬픔처럼 그저 하나의 감정일 뿐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불안이라는 감정이 일으키는 몸의 반응들에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죽을지도 몰라 하는 두려움에 점점 더 공황의 악순환에 빠졌던 거예요. 재준 작가님은 그 불안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감정을 감정 그대로 받아들이라고요. 그 말들이 저에게는 정말 큰 깨달음이자 전환점이었어요. 공황장애를 두려움이 아닌 이해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리고 공황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완벽하려고 하는 강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 강박이 저를 힘들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런 완벽주의적인 강박들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도 됐어요. 실제로 재준 작가님께서 알려줬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았는데 자세한 방법들 작가님께 직접 들어보시면 그 가치를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코칭 후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하루 종일 불안에 떨고 미친 듯이 뛰는 심장과 함께 살아가던 시간에서 제가 조금씩 깨닫게 된 게 있었는데요. 바로 공황이 별거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감정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공황 증상이 다시 찾아오더라도 그걸 그냥 하나의 감정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이상하게 그게 정말 별게 아닌 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깨달음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면 진짜 별게 아닌 일이 된다 이거였어요. 그걸 천천히 체감하고 나서부터는 예전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그저 일상의 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공황을 겪은 후에 예전 같았으면 도전해야 할 챌린지 같았던 모든 행동들이 이제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 됐어요. 결국 제가 초반에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 바람이 진짜 현실이 된 거죠. 재준 작가님의 코칭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준 작가님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분이세요. 그 진심이 저에게도 분명히 전해졌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공황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도 그 마음은 꼭 전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재준 작가님과 단순한 코칭 선생님을 넘어 정말 편한 지인처럼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는데요. 저는 공황이라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재준 작가님을 만나서 저처럼 다시 평범했던 일상으로 꼭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무조건 가능하다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직접 겪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아주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소중한 감정을 여러분도 꼭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제 공황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도 꼭 행복한 매일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